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사례 시리즈 TF-IDF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TF-IDF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비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비토리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로버트 박사님의 AI 조교 비토리아입니다. TF-IDF 문서빈도역 문서빈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TF-IDF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TF-IDF 분석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라이틱스 AI 튜토리얼의 TF-IDF 시나리오를 인용하였습니다. TF-IDF 텀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되는 가중치 값으로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문서들 사이에 비슷한 정도를 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F, 단어 빈도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 이 문서 저 문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DF, 도큐멘트 프리퀀시, 즉 문서 빈도라고 하며 이 문서 빈도 값의 역수를 IDF, 영문서 빈도라고 합니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이 됩니다. TF-IDF는 단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의 곱입니다. 먼저 TF, 단어 빈도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을 정의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빈도 TF, TD의 경우 값을 산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우 카운트라 해서 단순히 문서 내에 나타나는 해당 단어의 총 빈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서 D 내에서 단어 T의 총 빈도를 F, TD라 할 때 가장 단순한 TF는 F, TD가 됩니다. 그 밖에 TF 값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 바이너리 단어 T가 D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1을 아니면 0 값을 가집니다. 2. 절대 빈도 단어 T가 D에 나타난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3. 상대 빈도 절대 빈도를 전체 빈도수로 나눈 값입니다. 4. 로그 스케일 빈도 빈도값의 로그를 취하여 매우 커짐을 방지합니다. 증가 빈도 5번, 6번처럼 타깃 단어의 카운트를 최빈 단어의 카운트 값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는 문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 경우 단어 빈도 값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길이가 긴 문서에게 더 큰 TF 값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화한 것입니다. IDF는 인버스 DF입니다. 이는 도큐멘트 프리퀀시의 역수 개념입니다. DF, 문서 빈도는 한 단어가 문서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냅니다. 해서 이 값이 높을수록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DF의 역수인 IDF, 역 문서 빈도는 문서 군 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코퍼스, 문서 집합 D 내에 있는 문서의 총 개수이고 NT는 단어 T가 등장하는 문서 D의 개수입니다. 만약 단어가 문서 집합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에 1을 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DF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텍스트 분석 프로세스를 리뷰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 프로세스는 크게 전처리, 임베딩, 그리고 머신러닝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TF-IDF의 위치는 이중 임베딩 단계에 속합니다. 전처리를 거쳐 단어가 정제되면 이를 바탕으로 임베딩을 하게 되는데 임베딩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TF-IDF는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수치값을 준다는 개념으로 앞서 정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가 됩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를 이후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TF-IDF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 토큰들에 대해 부여한 중요도 가중치를 의미하며 이는 문서 단어 행렬 DTM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 단어 행렬만 본다면 한 문서 내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여러 문서에 걸쳐 흔하게 출현한다면 중요성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문서 전체를 고려하여 각 문서 내 단어 출현 빈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TF-IDF입니다. 참고로 계산식에서 로그는 전체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희귀 단어에 지나치게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분모에 1을 더해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개의 문서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1, 데이터 분석은 재밌다. 문서 2, 그리고 나는 데이터 분석을 마케팅에 활용한다. 문서 3, 데이터 분석 수업을 신청했다. 문서 4, 마케팅이랑 데이터 분석 수업을 신청했는데 마케팅이 더 재밌다. 문서 단어 행렬로 위 4개의 문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는 모든 문서에서 나타났고 활용이라는 단어는 문서 2에만 나타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가 4번으로 가장 많이 나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모든 문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제임스가 나한테만 친절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한 경우라면 나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호호. 예시에서 TF-IDF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어의 빈도만 고려하는 TF 값에 단어의 문서 출현 빈도에 역수 IDF를 가중치로 부여함으로써 어떤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문서사에서 마케팅이 1.02로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문서 2에서 단어 활용이 0.92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어 활용과 연관된 문서는 문서의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TF-IDF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 이것의 한 응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롤로가 글로리아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너 AI 롤로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백화점에서 상품 매니저로 근무하는 홍주는 스파메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메드는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여 상품에 대한 홍보 및 이벤트성 판매 촉진을 위한 공간입니다. 홍주는 프로DS를 취득한 인재로 이때 배운 TF, IDF의 아이디어를 응용하고자 합니다. 문서를 날짜로 상품을 단어로 매치하여 이를 개선하면 특정 날짜에 중요한 상품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홍주는 생각했고 이 아이디어를 브라이틱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즉, 자주 팔리는 상품보다는 최근 일이나 특정 요일에 많이 팔리는 혹은 중요한 상품을 알아내고 이를 스파메드에 진열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스파메드의 진열 상품 후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 한 달간의 상품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할 상품을 선별합니다. 상품 선별 시 소비자들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데이터는 판매 포스 데이터에서 상품 코드, 판매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여 튜토리얼에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상품 판매 시간 데이터를 문자 열 타입으로 로드하고 전처리 작업 후 TF-IDF 함수로 값을 계산합니다. 이후 이 값을 기준으로 상위 4개의 상품 아이템을 추출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나와주세요.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함수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데이터는 튜토리얼에 있는 데이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사 PY 마켓 세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프로덕트 코드 칼럼하고 세일 데이트 칼럼이 있습니다. 세일 데이트가 연도 10월 26일 날짜 그리고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코드는 내려보니까 1번부터 해서 소팅해 볼까요?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뭐를 했나 보니까요. 데이터 타임 포매터를 이용해서 날짜의 포맷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이 날짜를 숫자로 되어 있는데 보면 숫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강의한 것처럼 스트링으로 읽어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읽으면은 날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링에서 랩토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8자리까지 가져오면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YYYMMDD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쿼리를 수행합니다. 쿼리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트 코드를 가지고 그룹 콘캐터네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세일 데이트로 하면은 세일 데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덕트 코드를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콤마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로우가 32개네요. 32개니까 10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 11월 1일까지 있네요. 이렇게 32개의 로우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함수인 TF-IDF 함수입니다. TF-IDF 함수를 써서 프로덕트 코드를 가지고 인풋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합니다. IDF weight는 운어리가 아니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했고요. 놈은 L2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컬럼으로는 세일 데이트를 집어넣습니다. 세일 데이트를 집어넣으면은 이 세일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아웃풋 테이블은 2개가 나오죠. 그래서 TF1, 이게 TF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TF2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필터를 통해서 이제 다큐멘트 30일, 다큐멘트 30일? 여기 다큐멘트 30일이 아니죠. 이 세일 데이터로 작업을 했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요것을 키 칼럼이 없으면은 이렇게 키 칼럼을 없으면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로 놓고 런하면은 인덱스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다큐멘트 1, 2,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큐멘트 0부터 해가지고 31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10월 1일부터 있는데 다큐멘트 0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0부터 30일이니까 32개잖아요. 그래서 키 컬럼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와서 프로덕트 코드로 하고 런을 하면은요. 요렇게 세일 데이트로 해야 되겠죠. 키 컬럼을 세일 데이트로 하고 런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해서 11월 1일까지 정렬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필터 함수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점이니까 2017년 세일 데이트를 2017년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end 위수로 하는 게 좋겠어요. 11월 1일 이렇게 놓고 OK 그 다음 런 버튼 클릭 하면은요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tf idf 값이 있으니까 이걸 소팅해서 보면은 나오죠. 이렇게 3, 6, 1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sort 함수로 정리를 했습니다. sort 함수로 정리를 해서 이제 트리 맵까지 그렸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3번 아이템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6번 아이템, 그리고 10번, 8번 순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에서 보면은 상위 4개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3번, 6번, 10번, 8번 아이템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시나리오는 그 아이템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템 중에서 골라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을 마쳤고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쿼리 대신에 이런 작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피봇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쿼리를 통해서 콘캐트네이트를 했는데요. 피봇을 통해서 콘캐트네이트를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콤마가 없네요. 아까랑 다르게 콤마가 없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tf idf로 바로 해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도 구해봤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의 이름을 워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이름을 이 자기 사전으로 생각을 하고 토크나이저를 작업을 하면은요.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이죠. 이렇게 하고 백 오브 워드로 만들어 주고요. 테이블로 나옵니다. 다큐멘트 프리퀀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를 또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에서 봤던 형태의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베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바꾼 다음에 다양한 방법의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나리오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